네, 오후장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는 상반된 흐름의 오늘 장이죠. 오늘 국내 증시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양시장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코스피의 경우 1% 넘는 상승 탄력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15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는 모습 점점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지수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강세로 일중 고점인 775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외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세긴 하지만요. 여전히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말에 있었던 그 고점까지 지수가 이번 주에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지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보고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장 기분 굉장히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빅스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증시 이슈들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들과 함께 또 테마와 종목들까지 제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도 오늘 또 소개될 예정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이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방도 또 실시간 참여로 또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주식 라방에서는요, 지금 아래 팍스 통신만 QR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 빅스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또는 다양한 증시 일정과 전략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함께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또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 분위기 좋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떤 종목들 또 추천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빅스입니다. 오늘도 사실 이제 증시가 최근에 급락을 보였던 이후로부터 뭔가 애매했던 시장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뭔가 반등을 조금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원한 반등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또 떨어진다면 이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 이런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지금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증시가 뭔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겹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점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증시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역시나 전략과 종목들 제대로 또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어떤 시황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강한 상승,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0.9%대 상승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상승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초반부터 많은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승이 더 이어가야지 사실상 더 좋을 테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부터의 증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 오늘 장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상승 종목이 많은 이 상황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는 있는데 막상 내 종목들이나 기타 중소형주들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시원한 상승이 아니라 최근에 급락 부분에 대한 일부 반등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들이 사실상 이제 증시의 반등이라 하더라도 막상 좀 시원시원하지 못하다, 좀 아쉽다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이나마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조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소폭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증시가 다시 반등을 연이어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가 없습니다.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악재들만 가득한 시장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악재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의 차이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소 조금 이 경제 긴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른 영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이나 여기에 따른 뭐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중심으로 시장이 소폭 반등을 좀 보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지수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지수는 전반적으로 오늘의 위치 혹은 내일이나 모레까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사실상 증시가 폭락을 좀 징조를 좀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에 따른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따진다 보면 기술적 부분상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갭매우기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후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갭을 강하게 메우고 나서 바로 치고 올라간다면 증시는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에 하나 이쪽에 갭 메우기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채 어중간하게 또 위치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상 지금의 증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좀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존에 단기 수익 관점이나 중장기 수익 관점의 종목들을 갖고 있었더라면 포트를 가득 채워놨었더라면 여기에 대한 반등을 좀 기다려야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매매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포트가 비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어찌됐든 미국 대선이죠.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오늘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제약주들이나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낙폭이 컸던 이 밸류체인을 비롯한 바이오와 이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좀 좋겠고 증시가 조금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줄과 그리고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후반부부터 오후장부터 지수가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급격하게 밀릴 때 뭐가 움직이고 있죠? 가스,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종목, 내려갈 때는 저 종목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약간 유동성 있는 매매들을 하셔야 조금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모두가 빨간데 오늘 뭐 마리아나 관련주들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해리스 정책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마리아나 관련주들 포함해서 사실상 이제 전반적인 먼저 드러나 있던 재료들이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주들로 이제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따른 이유는 사실상 이제 오늘 발표됐죠. 이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장초반부터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 같은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빨갛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제 반등 나온다. 무리하게 매수 버튼 누를 때가 아니라 자 지금은 발을 찍고 정강이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무릎까지는 올라가야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정강이에서 다시 발끝으로 내려가는지 무릎으로 다시 올라가는지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해도 사실상 매수하는 시기는 늦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시고 지켜보시고요. 내가 기존에 종목들을 좀 담아놨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제 종목도 빠졌어요. 그리고 앵커님의 종목도 빠졌을 겁니다. 모두의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막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상승이 시원하지 못하거든요. 다소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증시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대략 한 3분 정도 시황을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시황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의 시장에서는 시황을 읽지 못하면 증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속보 같은 이 증시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증시 브리핑과 지금 뭐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뭘 보라 그랬죠? 전쟁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제가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증시에 조금 빠르게 대응해서 나도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아래쪽에 보시면 QR코드 하나 있을 겁니다. 팍스 통신망으로 오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르고는 있습니다. 지금 또 기분 좋은 출발을 이번 주 초반에 알리긴 했지만요. 이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증시만 강한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히려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께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해주시고 그에 맞는 전략까지 잘 잡아주시는 분이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떻게 이 시장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다양한 전략들 방송 이후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 종목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어떤 전략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저희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지금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또 이슈들이 많았죠. 뭐 테슬라 관련 이슈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또 인천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나면서 또 관련된 또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또 대책 마련을 또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차관 회의까지 회의가 확대가 됐죠. 이 관련된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27년부터 또 폐배터리 성능 평가 의무화된다라는 또 기사들도 같이 또 나오면서 오늘 민테크와 그리드 위주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민테크의 경우에는 뭐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거의 90%를 달리는 기업이고 또 그리드 위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통신 모뎀에서 국내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좀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공략해 보면 좋은 종목 어떤 종목도 꼽아주셨을까요? 전반적으로 두 개의 재료가 이제 사실상 예전에 몇 개월 전이었죠. SY 관련돼서 이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그때 당시에도 관련주들 똑같은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민테크를 한번 공략을 했었지만 네. 이번에는 그리드 위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드 위즈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오늘도 지금 그리드 위즈 29%까지 상승을 하면서 네.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두 개의 재료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두 개의 같은 재료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나눠서 공략하는 게 조금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그리드 위즈를 고른 이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2024년도 5월 달부터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대략 3개월 정도 따끈따끈한 신생아 같은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사실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마 내가 좀 실력이 조금 모자르거나 아니면 즉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만약 물렸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을 한번 1차적으로 찍어놨다가 지금 7월달 중순부터 바닥을 조금 더 내려갔어요. 바닥을 조금 더 이탈을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닥을 한번 다시 만들어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계단식 상승은 물론 지금 일봉상으로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분봉 차트상으로는 계단식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그리드 위즈랑 좀 같이 차트를 비교를 해볼 텐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의 단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1차적으로 단기 이평선을 뚫고 어느 정도 윗꼬리를 살짝 보여준 다음에 마감을 시켰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갭상승을 통해서 이 21선의 안정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21선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21선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생명선이다. 이 수급 주체들의 이 수급 생명선이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 구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도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도 강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리드 위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드 위주의 차트의 경우는 오늘에서야 이 21선이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명선으로 자리를 안착을 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일 뭐 갭상승이 바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우리가 잡기가 좀 까다롭겠지만 어느 정도 갭상승 이후에 21선까지 다시 밀렸다가 그 구간에서 다시 안정적인 자리를 좀 확보를 해준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도 좋고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공략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아까 봤던 민테크랑 상장 시기는 한 달 차이밖에 되지 않는 둘 다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엔 이 이슈에 관해서 이 결국적인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사실상 2차 전지는 밸류체인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대선에 관련주이기도 해요. 뭐 제가 조금 이따가 이번 주 증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 테지만 여기에 따른 재료들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재료 사실 두 개 다 공략하기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까 봤던 민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잡고 상승폭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나마 한 4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우리가 눌렸을 때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고점을 정확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올라가다가 61선 생겨나고 있는 이 61선의 저항선을 지금 소화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당장 이 소화를 시키러 나가기보단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점으로는 그리드 위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승 부분이나 어느 정도 올라가는 힘이나 그런 거를 좀 따졌을 때는 그리드 위주가 눌렸을 때는 조금 더 잡기도 쉽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지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저항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유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지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4만 원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 구간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유지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렸을 때 잡았을 때 우리가 못해도 4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놓고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개의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해드리고 어떻게 좀 공략을 하면 되는지 좀 분석까지 해드렸지만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 혼자서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열어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시황에 대한 정보나 현재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나 제가 이 방송 중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의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QR코드 꼭 찍으시고 팍스 통신망까지 오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과 교육 그리고 정보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 그리드 위즈를 꼽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기차 이슈와 관련해서 이 두 종목들 오늘 또 특별히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그리드 위즈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략해야 되는 이유 뽑아 주셨습니다. 미 대선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페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태양광 사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또 그리드 위즈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재료까지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 대선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재료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현재 또 올라가는 그 상승에 대한 힘이 올라갔을 때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렸을 때 공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긴 했지만요.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뭐 진입해 보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눌렸을 때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팍스 통신망에서 저희가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의 경우에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30분 안에 들어오셔야 팍스 통신망에서 빅스 대표님의 정보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보고 싶은데 지금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유망한 그리드 위즈까지 담아보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저희가 오늘 또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 의료 AI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루닛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또 오늘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공약 중에 또 메디케어, 노인복지, 또 노인 의료 서비스들이 있죠. 관련해서 의료 AI 서비스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미코바이오메드와 루닛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저는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기도 해요. 시장에서 상승폭이 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미코바이오메드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불개미처럼 달려드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 루닛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 그동안 뭐 많이 올랐다, 뭐 최근에 핫했다 하셨는데 오늘은 또 루닛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10% 넘게 지금 현재 또 상승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닛을 꼽아주신 이유 뭘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에는 명확한 차트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 내가 조금 시장의 대응 능력이 되고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후가창을 분석할 줄 알고 단타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저는 미코바이오메드를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는 좀 시간의 대응 그리고 내가 장을 하루 종일 못 보고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루닛을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두 개의 종목의 차이 잠깐 보여드리자면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같이 조금 하락폭을 확대를 시켰다가 다시 금세 좀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급격한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특히나 바닥 1130원부터 거의 2200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바닥에 대한 급격한 반등도 반등이지만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이격 역시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나올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공략하기 솔직히 조금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캔들과 이격도는 이 이동평균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캔들들이 멀어져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중장기적이나 단기적 관점에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1차적인 호가에 대한 물량도 소화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미코바이오메드는 사실상 지금 1파동을 그려나간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다시 2차 상승을 그려나갈 때 공략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루닛을 좀 보도록 할게요. 루닛은 아시겠지만 의료 AI 관련주이기도 하고 의료 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 전반적으로 2022년도, 23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당시 루닛과 쌍둥이 종목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안 납니다. 뷰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오늘도 많이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AI 신약 개발과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셀바스 AI나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같은 종목군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루닛도 사실상 재료가 재료이기 때문에 9,000원대의 종목이 13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그 기대감으로 사실상 이 정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1,200%가 올랐습니다. 1,200%가. 네. 근데 그만큼 이 종목은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상승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재료가 갖춰져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상승이 다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물론 기존의 자리였다면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자리였다면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놓고 매집도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37,000원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항대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기존의 저항대가 지금은 지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같은 경우 뭐 21선을 돌파를 시켜놨으면 사실상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과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21선, 이 생명선을 다시 안착시켜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공략하시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략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 21선, 즉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구간에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막 파동을 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 즉 추세 변곡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루닛을 지금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또 애매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주들과 이런 메디케어, 아까 봤던 해리스 정책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국내에서도 대선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 두 명이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뭐 지지율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뭐 관련주 지인 관련주나 뭐 인맥, 혈연 관련주도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크게 부각받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주들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료 정책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정책주는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정책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수급이 또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정책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루닛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주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낫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종목 이렇게 또 상세하게 풀어드렸는데 미 대선 이벤트 관련주들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자료까지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팍스 통신망 QR코드 꼭 찍으시고 들어오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교육까지도 함께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 대선 관련 이슈들이 계속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보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경합에서 앞섰다. 심지어 그 퍼센트 차이가 4%까지 또 벌려졌죠. 그렇다 보니까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우세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과 함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또 의료 AI 가지고 와주셨죠. 메디케어 관련된 공약을 또 해리스가 내세웠다 보니까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라운드의 승자는 루닛을 꼽아주셨습니다. 루닛은 또 뽑아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 최근에 그 결핵 검출 관련해서 AI 솔루션이 글로벌 제품 중에서 단연코 1위다, 가장 우수하다라는 또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재료와 함께 또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미코바이오 메드의 급격한 상승분은 언제든지 또 다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건 루닛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21선을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주린이의 입장에서 21선을 봐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차트를 보는 흐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바뀌는 그때그때 바뀌는 차트와 또 흐름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전략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팍스 통신망에서 저희가 새롭게 론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빅스 대표님께서 직접 전략들도 세워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까지 이슈들과 시황까지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과 또 테마들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원탑 종목,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어떡하지, 이 시장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양대 증시가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해주면서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는요. 이번에도 초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게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조성이 되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3년도 초반까지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이죠. 여기에 따른 여파도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꾸준하게 제 갈 길을 가기 시작을 했었고 미국 증시 보세요. 금리 인상을 해서도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자, 근데 하필이면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찍었을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시기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냥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포감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을 보면요, 누가 진짜 저 위에서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네요. 네, 콸콸콸콸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기서 다이빙하면 시원하게 내려올 것 같네요. 자 지금 어찌됐든 시장은 다시 일부분은 반등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엄청나게 내려왔던 그날 그 시가까지는 지금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 종목들을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상 그 전에 있던 그 자리까지 내 종목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상 돌아보면 내 종목들은 아직도 아래에 있어요. 맞아요. 아직 파랗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시점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래나 저래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역시나 있었고, 자,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 대형주들, 우량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오르는 장세였다면,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술주들, 중소형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애매해도 내 종목들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대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 조금 겁먹지 마셔라라고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겁먹지 마시고요. 또 두려울 때도 또 저희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잘 전략 잡아주시면요. 또 두렵지 않게 이 시장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또 팍스통신망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보신다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필 또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또 많잖아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또 발표된다고 하고 또 이에 맞습니다. 따른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또 한번 살펴주시죠. 자, 이번 주 증시 참 뭐 이벤트도 많아요. 네. 국내 증시가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게 이번 주가 하루 쉽니다. 네. 8.15 광복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쉬는데 자, 나머지 4일 동안은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벤트들 또 한번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지수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의 이슈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났었더라면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오늘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종합대책 논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일정을 미리 체크를 했었더라면 오늘 올라갔었던 뭐 나노팀, 민테크, 그리드위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2차 전지 오늘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의 이슈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들은 이미 역사가 있어요. 이미 대선을 한번 치렀던 인물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때 당시의 관련주들이 지금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테슬라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도 끊이지 않고 있죠. 자, 여기 아래 보시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씨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씨랑 또 되게 친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2차 전지 수혜 또 받을 가능성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조금 대선 이벤트가 치러질 11월 달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화요일입니다. 내일인데요. 자, 구글 AI 폰 픽셀 9 시리즈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픽셀 9 시리즈가 이제 사실상 그거예요. 갤럭시 폴드를 조금 유사하게 따라했다는 그런 스마트폰인데 여기에 대해서 AI까지 탑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 이슈 자체로 하나로 AI 관련주들이 막 부각이 되거나 크게 오를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지만 어찌됐든 AI에 대해서 하나의 재료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일정이라기보다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9월 FOMC 전까지 증시의 방향을 조금 결정지을 수 있는 이벤트가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의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개 다 하나의 물가지표입니다.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물가지표들에 따라서 좋게 나오면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해야겠지만 기존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야 됐어요. 그래야지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재료가 너무나도 세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지 않게 나오면 경기 침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의 지표가 모두 어느 정도 조금 상위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줘야 증시가 다시 반등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 반등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좀 좋지 않게 나온다. 하필이면 또 목요일 날 국내 증시가 휴장입니다. 네. 여기에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 그리고 해석 방법 그리고 대응 방법은 제가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8월 15일은 증시가 쉽니다. 증시가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휴가 다녀오시면 되겠죠. 자, 금요일에는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장 초반부터 좀 움직임을 보여주던 테마예요. 원격 치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의대증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대증원 참 오래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몇 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책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특히나 감기도 그렇고 네. 코로나도 그렇고 백일에도 그렇고 이런 질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관련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한 자료 살펴볼 텐데 자, 앵커님께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듣고 디테일한 자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많은 일정들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일정들이 매일매일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안다면 먼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또 관련된 종목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이렇게 증시 일정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좀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팍스 통신망 아래 QR만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대응, 시장 전략들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들 많잖아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모든 대응 전략들 순간순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이번 주에 있을 그 이슈들을 소화하는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를 좀 주목하면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럼 뭘 사야 돼요? 일단 두 가지의 테마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월요일 오늘 일정이 있었고 앞으로 좀 움직여줄 2차 전지를 살펴볼 거고 자, 금요일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 일정이 네. 있다 그랬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제 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차가 활활 타가지고 쟤만 남았는데 아이고. 최근 잇따른 화재상구로 전기차 공포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하필이면 또 이런 악재가 떴다라는 것은 또 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저도 전기차에 원래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막상 또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역시 아직은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섭더라고. 이게 나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또 맞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망설여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지 조금 더 보급화가 널려가고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내연차보다 전기차를 선호하는 시장이 올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도 아직 내연차를 타고 있지만 네. 전기차를 관심만 두고 있지 사실 선택하겠다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만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화재 관련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SY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이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자 여기에 대한 화재 대책 가운데 긴급한 과제 일부를 13일 날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총망라한 세부 대책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두 가지네요. 지금 13일 날 하나가 나올 예정이고 추가적인 9월 초에 또 하나가 무언가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될 가능성, 수혜될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펴볼 종목들이 또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같이 보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처음에는 이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지금 아까 전에 상한가도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여러분들 종목들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종목들 그리드 위즈랑 민테크 살펴봤죠.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 두 개 다 신규 상장 주였다는 점,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대장주 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에서부터 14,000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으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 이평선을 다 뚫어주고 올라가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눌림도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후발주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략법 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민테크네요. 민테크도 지금 보시면 차례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도 아까 처음에 봤던 이닉스가 61선까지 뚫어주고 121선을 시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테크 같은 경우는 61선을 이제 막 뚫어주고 61선을 이제 막 저항대를 막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신규 상장주가 아니에요. 유일하게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선. 자, 근데 이 종목이 기존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지금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올 때마다 수급들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상승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 힘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2,200원부터 거의 4,700원대까지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때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 영향에 따라서 하락하는 포인트도 좀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회복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적당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구간은 지금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후발주로 공략했을 때 현재 나온 종목들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쉽고 수익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슨 종목인지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팍스통신망에 함께 오시면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QR코드만 찍고 어플 하나 설치해서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관심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도 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사실 아까 봤던 이슈들이 전부 다예요. 아까 언급드렸던 게 전부 다인데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있는 이 원격 진료 관련주, 의대증원 관련주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끝마무리가 되어갈 시점이기도 하고 이번 연도 이제 말에도 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수능기라는 이벤트.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좀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이번 주에는 의대증원 청문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거에 따른 움직일 관련주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좀 과하게 좀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한 JLK 좀 볼 건데 바닥에서 보면 양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양봉을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반납도 하고 다시 양봉 만들고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는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매집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시켜주면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정확하게 하단이 나왔던 게 10,000원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4,000원대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 박스 두 가지의 기준 안에서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시점은 박스 하단에 있다면 어느 정도 공략할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지금도 박스 정중앙에서 하단의 위치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죠. 인성정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낙폭이 한번 나오긴 했었지만 이 종목도 지수 흐름에 따라서 이 낙폭을 반등을 거의 다 보여줬어요. 제 자리를 어느 정도 다시 찾아갔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힘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원래 대장주의 역할을 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힘은 어디 못 갑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뭐 저 주식라방에서 함께 빅스 대표님이랑 네. 그때그때 또 원격 의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략을 했었던 또 종목이니까요. 맞습니다. 또 믿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죠. 맞죠? 자, 이선 정보는 아무튼 저희가 공략을 했던 이력도 있는 종목. 근데 이 종목보다 제가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왔어요. 사실상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종목을 보면서 언제 잡을 수 있지, 언제 잡을 수 있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잡을 시기가 온 종목입니다. 원래 인성정보가 대장주였는데 이 인성정보의 자리를 뺏어간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때 당시의 흐름부터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자,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구간에서 받쳐주고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위치에서는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지금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서 봤던 2차 전지의 관심 종목, 지금 보고 있는 원격 진료의 관심 종목 두 개의 종목을 제가 팍스 통신망에서 드릴 예정이에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원탑 종목은 잠시 후에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관심 종목까지 여러 개를 주시니까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이 시장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또 원격 진료 관련주로 가지고 와주셨고 각각의 관심 종목들까지 뽑아주셨는데 이 관심 종목명과 또 대응 전략 그리고 빅스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과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또 원탑 종목까지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챙겨가실 게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원탑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탑 종목은 또 어느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사실 지금 앞서 봤던 일정의 스케줄에 있던 두 개의 종목군들은요. 시장이 빠질 때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종목은 시장이 빠지거나 시장이 오르거나 상관없이 공략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교육을 해드린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조선 테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조선 테마는 지금도 시장이 사실상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그 자리를 지켜주던 종목군들이에요. 자, 뭐 조선의 슈퍼사이클 관련돼서 지난주에 교육을 다 해드렸었고 신조선가가 지금 꾸준하게 특히나 몇 년 동안 계속 이 상승 추세를 꺾지 않고 있다는 점, 배 가격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이익률이 또 극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배틀에서 지금도 이 선두를 달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선 관련주들 지금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할 때 살짝 좀 눌려 있을 때 좀 잡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종목 관이음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우리가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해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산설비용 관이음새 품질 보증서 등에서 품질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종목이에요. 근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이익률이 30% 이상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좀 먹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상승했다가 막 저점도 이탈하고 다시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중요한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하단을 만들어 놨다는 점, 그리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조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뜨겁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타점이니까요. 자, 특히나 엊그저께 양봉만 들었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있죠. 단기적 눌림. 제가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팍스 통신망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 원탑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주 유망하지만 또 전략 잡기 까다로운 종목, 오늘 전부 팍스통신망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